그래서 이준석이 때문에 나는 이준석이 괴롭히는 윤석열이는 싫어 하면서 그 지지율 빠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빠들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어느 세상에도 빠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김무성이 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망친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꼴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중도층을 돌아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이준석이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겠지 이준석이는. 첫 번째가 중요하죠.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언제나 준비된 내부 칼질 전문가라는 거예요. 내부 칼질 전문가.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자기가 당 내에서 유승민이처럼 과거에 자기 세력이 있다 하면은 연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윤석열이에 대해서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도 칼을 꼽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뭐 아프지 않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마는 정치도 마찬가지겠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개파도 마찬가지겠죠. 우파 역시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지만은 탄핵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깜빵 가 있고 말이죠. 문재인이 이런 치하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한편으로 그걸 뭐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파 입장에서는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가슴에 다시 한번 칼을 꽂고 말이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이준석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게 그런 거죠. 사실이죠. 사실. 물론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건데 이준석의 뻔뻔함인 거예요. 그 좌파의 DNA가 뻔뻔함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술 먹고 나서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실수라고 볼 때 그것까지 설계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수라고 볼 때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우리가 뭐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한 실수라고 우리가 할 때에 사고다 사고 쳤다 할 때에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좌파들의 사전에는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가 없잖아요. 이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 죄송하다 술 먹고 말이지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술 먹고 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뻔뻔함이죠. 뻔뻔함. 좌파 사전에 사과란 없다 말이죠. 사죄란 없다 이런 것처럼 사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좌파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함.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태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건데 시치미를 딱 떼고 말이죠. 거짓말을 태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에서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그리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내가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거든. 답변이. 태도가 그래요. 국민들 다 보는 데서. 근데 그 가슴 합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합의를 안 봐야지. 합의 자체가 뭡니까?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게 합의가 요구사항 아니에요. 자기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전에 조율 다 했을 것이고. 그런데 국민 앞에서는 내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억상실증일 것이고 잊어먹었다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치매 노인도 아닌데 치매 노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요즘에 뭐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요즘에는 원체 뭐 그 폴리티컬 콜렉트니즘 정치적 올바름 있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인가 그런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말들도
그렇지 않아요. 태연하게, 뻔뻔한 함도 있지만은 태연하게 거짓말, 뻔뻔함하고는 다르잖아요. 뻔뻔함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거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문자질 한 거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별로 합당하게 해명이 안 된다 이 말에 자기는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별 이야기가 아닌데 네 번째는 그 이준석하고 김종인이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울산 울주군에 가가지고 그 식사를 통해 가지고 담판을 했지 않습니까? 딱 그 하니까 김종인이 전화 오고 말이죠. 또 중간 과정에서도 윤석열이가 그 밥 먹으러 갔을 때 63빌딩에서 그 김종인이가 바로 옆방에 와가지고 말이죠. 한 세트로, 안팎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세트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세팅이 함께 움직인다. 토끼몰이 하듯이 두 사냥개가 말이지 요쪽에서 몰고 저쪽에서 모는 이런 형식으로 김종인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동아일보에서 막전 막후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권성동이도 찾아오고 김재원이 최고위원도 찾아오고 사무총장도 찾아오고 또 뭐 국회 부의장 하는 그 양반도 찾아오고 자기 마누라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방식으로 김종인이가 뭐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뭐 억지로 하니까 내가 부탁해서 내가 왔다. 후보는 부탁 안 했는데 직접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 요청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또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종인의 주특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너가 뭐 부탁을 하고 왔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반대 급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윤 후보가 이렇게 뭐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지 않았겠는가? 그게 뭐 김병준이고 그 안전장치가 김한길이고 또 자기 친구 권성동이 사무총장으로 앉혀놓은 것이고 요런 인사들 자기가 또 실무진들 해놓은 것은 추가적으로 조금 하는 건 해줄 수 있는데 받아줄 수가 있는데 요 지금까지 세팅해놓은 거 요 건들지 마세요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안전장치죠.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에게 제일 필요한 게 세력이거든요.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할 때에 제일 필요했던 것이 형주하고 사천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책사했던 제갈공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윤석열에게 필요한 게 세력이다 말이에요. 세력. 그 세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박아둔 세력을 빼지 마라. 기존에 해놨던 거는 이건 건들지 않는 조건에서 들어온 겁니다. 정권이 아니죠. 허울만 정권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죠. 앞으로 또 자기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장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윤석열이가 안전장치를 해두었다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죠. 김종인과 이준석이는 한 세트다 말이에요. 한 세트로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토끼몰이에서 그 두 사냥개가 세트로 사냥을 하듯이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자해, 자폭, 테러 하듯이 말이죠. 윤석열이의 정권 교체,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 그 지지율이라는 것을 볼모로 말이죠. 옛날에 김무성이가 하는 방식으로 그 김무성이를 좋아해가지고 그 지지율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김무성이하고 척을 지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이준석이를 막 핍박하니까 자기가 핍박받는 마치 십자가 진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행세한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오면서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때문에 나는 이준석이
그 괴롭히는 윤석열이는 싫어하면서 그 지지율 빠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빠들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어느 세상에도 빠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김무성이 빠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망친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꼴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중도층을 돌아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이준석이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겠지 이준석이는.